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죠. 대만 TSMC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전해졌습니다.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데 이번 화재 사고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게 불보듯 뻔합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 백악관에서는 긴급 간담회를 소집했죠.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는 역으로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를 일으켰고 세계 반도체 업체들은 대규모 투자, 인수 합병 등을 성사시키면서 이른바 슈퍼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양대 산맥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견제와 경쟁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반도체 시장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가장 최근에 전해진 소식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백악관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초청해서 긴급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삼성도 초대를 받았고요.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간담회겠습니까?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1위이고 파운드리 업계에선 2위 정도 되죠. 그리고 그 밖에도 삼성전자 외에도 다른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자동차 기업, 테크 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수요와 공급의 차질이 지금 빚어진 거죠. 얼마 전에도 일본 기업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화재가 있었고 네. 또 텍사스 어스틴의 이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한파로 인해서 셧다운되면서 반도체 공급이 차질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화재가 또 일어나면서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더 크게 부족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른 많은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테크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를 많이 표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단기적인 이슈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장기적인 구도를 같이 그려가고자 하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한국 할 것 없이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유망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이든 같은 경우 핵심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산업이 친환경 산업이잖아요. 네. 그 친환경 산업의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전기차, 수소차. 근데 기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가 한 200개 정도 됩니다만 전기차에는 반도체가 800개에서 1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될 때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그 생산 라인, 그러니까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앞에 말씀하셨던 이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팹리스, 후공정 여러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냥 미국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겠다. 이건 우리의 핵심 산업이다. 이렇게 이끌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문제와 수요 공급의 차질 문제, 중장기적인 반도체, 중국으로는 이제 반도체 굴기지만 역시 미국도 반도체 굴기와 비슷한 그런 선언을 한 것과 하나의 맥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장기, 단기 두 가지 논의를 같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보통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꼭 먹고 알 먹고 씹보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 말씀하셨던 TSMC 화재 소식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라인이 이제 화재가 나서 손실이 되면 그걸 다시 짓고 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부족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르네사스라는 일본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화재가 있었고 그리고 한파나 기후나 재난, 재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있었는데 또 몇 가지 이제 수요 예측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집중됐을 때 이 반도체를 수요하는 수요처 입장에서 글로벌리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거야, 가전 수요가 줄어들 거야 하면서 재고를 낮춘 부분이 있어요. 재고를 낮춘 덕에 재난재해가 밀어닥쳐서 수급의 차질이 더 벌어진 거죠. 이 상황에 지금 말씀 나눴던 TSMC의 사고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먼저 차량을 생각해 보면 세계 차량의 160만 대가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 규모로 보면 61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69조 원 정도 되죠. 근데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으로 인해서 차량 생산에 차질이 있는 거죠. 우리 코로나19로 와이어링 하네스, 전력 선 다발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와이어링 하네스 생산 부족으로 인해서 세계의 어떤 자동차 생산에 마비가 걸렸던 것처럼 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매출에도 상당한 손실이 있겠죠. 그뿐 아니라 지금 말씀 나오고 있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상당히 큰 손실이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애플의 최대 협력사죠. 팍스콘 같은 경우는 아이폰 생산이 10%가량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 그리고 세계 가전 1위 업체죠. 미국의 월풀 같은 경우도 가전제품 생산량이 25%나 감소한다든가. 그리고 TV에 들어가는 LCD, 이 디스플레이용 구동 칩 부족으로 인해서 또 LCD 패널 가격이 급등하는 거죠. 아무래도 부품 조달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기업들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이 또 올라가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이제 가격 경쟁력이 또 실추되는, 다시 말하면 반도체의 공급 라인을 탄탄히 가져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제품의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거에 반도체 업체들이 선택적으로 공급량을 줄인 때도 있었잖아요. 가격이 너무 떨어진다 싶으면은 그렇죠. 마치 유가 오펙이 산유량 줄이는 것처럼 그렇죠. 반도체 업체들도 그런 식의 공급을 줄이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정말로 예.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수요에 비해서 많이 딸리는 그런 그래서 상황인 요즘 거죠. 등장하는 표현이 반도체 품귀 현상, 반도체 가뭄, 이런 표현이 등장할 만큼 네.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반도체 시장이 한번 재편이 되면서 이제 대만 TSMC나 삼성전자 같이 이제 아시아권 국가들이 반도체 패권을 좀 쥐고 있었다라고 네. 본다면, 최근에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시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것 같아요. 그거에 네. 상징적인 게 최근에 인텔의 움직임, 마이크론 움직임, 네. 웨스턴 디지털, 대규모 투자, 자체 생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상황이 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예. 경쟁이 치열해지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미국이 인텔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의 이제 선두주자였는데 네. 일정 부분 다른 나라들한테 내줬었던 거예요. 그랬죠. 근데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요. 바이든이 특히 핵심 산업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바이든 같은 경우 2조 달러 정도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2조 달러의 일부죠. 약 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6조 원가량을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의 반도체 굴기 선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도 역시 반도체 굴기 선언을 해서 해외 우수한 인재들을 좀 데려오기 위한 전략도 많이 펼치고 있고요. 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던 56조 원을 투입을 해서 인텔이라든가 또 마이크론, 뭐 이런 기업들과의 어떤 투자 계획을 더 증진시키기 위한 움직임. 네. 다시 말하면 미국, 유럽, 대만,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이 5강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세계 열강들이 반도체 산업을 쥐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디지털 뉴딜 산업 안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네. 근데 이 반도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끌고자 하는 반도체 산업은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수익성이 높은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더 많이 진출을 해보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인 거고요.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산업을 다 내줬었는데 파운드리 산업을 다시 가져오자. 그래서 미국 자체적으로 반도체에 들어가는 원자재 부품 조달이라든가 생산, 후공정, 설계, 이런 전반에 걸쳐서 내재화하자 하는, 그런 국산화하자, 이런 움직임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마이크론이 과거에 메모리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가 삼성전자에 밀렸죠. 네.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그 전략을 하면 초격차라고 네. 설명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TSMC도 마찬가지죠.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TSMC를 따라갈 자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보여지죠.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추격 선언, 네. 대규모 투자. 그렇지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한번 이 소위 말해서 차이가 벌어지면 예. 그 차이를 메우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도권 싸움이 초반에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추격이 쉽지 않은 산업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고요. 네. 그것을 이름하여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8개월마다 이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성능이 2배로 증가한다. 미세 공정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후발주자들이 성능을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던 소위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그동안 더 빨리 성능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추격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TSMC 같은 경우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5나노미터의 칩을 양산하고 있고 또 TSMC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이제 3나노미터의 칩을 또 양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다른 그런 후발주자들이 추격을 한다 해도 10나노미터 생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그만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TSMC나 삼성전자가 지금 앞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 2위 기업의 또 선두주자로서 또 기술을 더 고도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네. 양강구도로 계속 이 파운드리 시장은 갈 가능성이 높고 다만 미국의 집중적인 이제 재정 정책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제 IBM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 그리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런 반도체의 수요처이지 않습니까? 이 네. 수요처가 같이 맞물리면 조금 더 힘을 얻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TSMC까지 이제 공격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중장기적으로는 그렇다 그런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구조를 보면 메모리 위주죠. 그렇죠.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네.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아쉽다고 계속 얘기가 되는 게 네. 뭐 파운드리 얘기도 나오지만 차량용 반도체 같은 혹은 시스템 반도체 같은 이런 부분에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역으로 또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뭐 재편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야 될 텐데 네. 올바른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본다면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정확한 것을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뭐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메모리 반도체는 뭐 수익성이 제품 판매가에 한 10% 정도 되지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40%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치 반도체 영역으로 집중적으로 산업을 다각화해 나가는 그런 산업 정책의 노력도 맞물려야 되겠고 일본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인재들을 대규모로 빼가는 모습들이 계속 전개되고 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거나 우리나라 자체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 그리고 산업과 학계가 같이 맞물려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를 학교에서 같이 동시에 육성하는 그런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맞물려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시장 진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